자, 양치질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이를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럼요. 방법이고. 평생 써야죠. 근데 이제 이미 치아를 잃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걸 하시는데 이게 궁금한 거는 자연 치아랑 씹는 힘이나 이런 게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네. 왜냐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들은 분들도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는요, 사실 저희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해보면 자연치하고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자연치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쪽 위쪽에는 임플란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는 자연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씹어도 임플란트는 무리가 가지가 않으니까 씹다가 아래 치아가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부서져요? 왜냐하면 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경이 다 있는 치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를 씹으면 이 정도 이상 씹으면 아프겠다, 치아가 다치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치아에 신경이 없는 그냥 인공적인 치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씹어야지 이게 망가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많이 씹으시는 분들은 너무 딱딱한 걸 막 씹으시고 그래서 치아 보철물이 깨지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깨지는 경우에. 네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힘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상 틀니가 잇몸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방식의 이제 그렇죠. 치아이기 때문에 씹을 때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딱딱한 걸 씹게 되면 이쪽을 꽉 누르게 되면 이쪽에 들뜨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고정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인공치아가 씹기가 제일 힘든 음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김치, 나물 이런 섬유질이 있는 치아들이 잘 씹히질 않아요. 질긴 것들. 왜냐하면 인공치아들이 미끌미끌미끌하니까 그 섬유질은 조금 날카롭게 잘라야지 잘리는 네네.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 안 씹히고 또 끈적끈적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떡 같은 걸 잘 못 드시고 왜냐하면 이게 붙어 나오니까. 그리고 씹는 힘도 일반 치아에 비해서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틀니하고 임플란트는 씹는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러신지 틀니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 뵈면 식사하실 때 오히려 불편하시다고 빼고 식사를 편히 하시고 다시 끼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씹으시지? 그러면 잇몸으로 씹으시지?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이로. 나머지 그런 분들이 오히려 계시는 이게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귀찮으신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안 씹히니까 내가 잘 씹을 수 있는 음식만 골라서 드시는 거예요. 편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불편하니까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이제 틀니 자체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도 하시고 네. 오히려 또 잘 안 맞아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임플란트가 편한 것도 아니고 또 임플란트 하는 과정 자체가 또 굉장히 힘들어서 그냥 치아 빠진 상태로 그냥 보기 안 좋은데도 지내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위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맞아, 이게 이게 씹어서 잘 안 내려보내야 씹혀서, 되는데 예, 그렇죠? 체하기도 하고 막. 뭐 소화 장애라든가 위염이라든가 그런 거 요 아닐까요? 2년 사이에 네. 치아 빠지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요?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네. 스트레스인 게 사실 그 이렇게 입 벌리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네. 치아가 지금 손실돼 계시면. 그래서 요새 이제 이게 조금씩 풀려가면서 치아가 빠지거나 치아가 망가지신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빼야 하니까 이제 슬슬 치과에 오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화색이 도시는구나. 이제 손님이 좀 고객들이 늘어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위장 관련 질환으로 이렇게 좀 아무래도 불편해지시지 않으실까요? 위장, 영양소나 이런 것들도 불편할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치와 관련해서는 틀니를 안 하신 분들보다 이제 틀니를 한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사실은 치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안 하셨을 때 오히려 치매의 위험도가 3배 정도 더 그래요?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치아 관리를 잘 안 했을 경우에 오히려 치매 위험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가 좋은 거가 오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었는데 정말 치아가 정말 오복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만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이게 우리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치매잖아요. 제일 이게 걱정하는 여기서 거예요. 등장할 줄 몰랐는데 네. 대체 이유가 뭔가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작, 음식을 잘 씹는 거, 사실은 틀니가 있으면 음식을 잘 씹는 거가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음식을 잘 씹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뇌로 가르는 혈류량도 더 많아지는 거고, 혈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훨씬 더 잘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일본에서는 7, 80대 노인 인구들에게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잘 씹는 운동을 하는 거가 오히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치아도 안 좋고 하면 죽 같은 거 이렇게 맞아.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넘기기 편히, 편한 거, 편히. 몇 번 안 씹어도 되는 거. 네.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틀니 임플란트 고려하셔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잘 갈아서 이게 꿀꺽꿀꺽 그냥 잘 삼키게 먹게 되면은 오히려 씹는 과정을 생략하게 되니까 뇌로 가는 혈류를 더 적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빨리빨리 먹게 되고 하는 거가 혈당을 또 급격하게 상승하게 하니까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 운동도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작 운동, 씹는 운동도 사실은 불편하지만 틀니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라도 잘 씹도록 꾸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해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그냥 사연을 그냥 모아서 전해드리는 바로바로 오늘 신성의 이가 빛나는 밤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가 빛납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60대인데 아직도 치과가 싫다는 철딱서니 남편을 끌고 병원 가서 간신히 틀니를 맞춰온 지 어연 1년. 우리 남편 처음엔 잘 쓰는 것 같더니 요즘 들어서 잇몸이 더 아프다고 성합니다. 아니 말이야, 편하다고 틀니 끼고 낮잠 잘 땐 언제고? 기껏 생각해서 틀니를 맞춰줬더니만 이제 와서 저를 타박하니 부하가 치미네요. 아유, 그냥 틀니를 확 빼버릴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아니 진짜 잘 쓰시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잘 쓰시다가 어느 순간 안 맞는 것 같다, 어디가 아프다, 계속 어디가 눌린다 이래가지고 안 쓰겠다고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틀니가 사실상 입안에 이물감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를 끼셨을 때 첫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 새로운 신발을 하나 샀는데 예. 계속 발이 까지고 발이 뒤꿈치 부르트고 까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싫어 그러고 그냥 벌어버리면 다시는 그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조금 이제 뭐 밴드도 붙이고 네. 뭐 밴드지도 붙이면서 이제 조금 적응을 해나가면 그 신발이 내 발에 맞게 굉장히 맞아지죠. 편하게 되잖아요. 네. 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 이제 필요해서 조금만 참고 한 2, 3개월만 기다리시면 굉장히 편한 내 몸에 맞는 편한 틀니가 되시고요. 네. 예. 편한 틀니가 되셨다 하더라도 한 세월이 한 2, 3년 정도 지나시게 되면 잇몸이 조금씩 변하길 수밖에 없어요. 이 대개는 이제 약간 퇴축이 되면서 잇몸이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틀니는 그대로의 모양인데 잇몸이 조금 줄어들다 보면 그 뜰 수도 안에 있겠네요. 뜨는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잘 붙어 있지 않고 좀 헐렁거리고 이게 헐렁거리다 보면 이게 노니까 어딘가에 부딪혀서 상처도 나게 네. 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돕노 현상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감이 있으시면 치과에 가서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틀니 수정하는 게 의료보험 수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저렴하게 이 틀니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끼지 마시고 한 2, 3년이 됐는데 틀니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치과에 가셔서 약간의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이번 사연은 7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젊은 시절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했더니만 아이고야, 이제는 빠진 이 사이로 바람이 숭숭. 큰맘 먹고 병원에 갔더니만 잇몸뼈가 성치 않아서 임플란트 하기도 쉽지가 않다네요. 아이고야, 이거 뼈 이식인지 무엇이긴지를 해야 한다나. 임플란트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닌데 뼈까지 이식하려니 선뜻 엄두가 안 나는데 아이고야, 어쩌면 좋나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고민되시겠어요. 이게 임플란트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예. 또 안에 그 뼈까지 이식을 이식까지. 해야 되니까. 네. 일이 커진 그렇죠, 그렇죠. 커졌네. 네. 커지는 거죠. 이제 인범뼈를 이식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임플란트를 심을 때
최대한도로 길고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뼈가 생김새가 틀리듯이 어떤 분들은 뼈가 굉장히 긴 못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깊고 넓고 좋은 단단하고. 잇몸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소시적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잇몸병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리고 하는 과정에서 잇몸뼈가 많이 소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밖에 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심어도 수명이 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임플란트에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보천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아를 만드는 치아 방식이에요. 모양의.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짧고 조그만 임플란트면 어금니의 힘을 버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겁니다. 네. 씹는 거네 정말 네. 임플란트네.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뼈 이식에다가 임플란트까지 몇 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고생도 고생이지만 비용 맞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에 네. 치아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치아가 하나 정도 빠지면 임플란트 하나만 하고 이제 하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틀니를 끼시는 분들은 치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 치아 같이 만들려면 임플란트의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또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셔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틀니를 끼시는 분들도 임플란트를 여러 개가 아니라 한 2개 정도만 양쪽에 하나씩 하시고 거기에 이제 장치를 달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장치하고 틀니 안쪽에 있는 장치가 딱딱하고 이제 붙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틀니를 사용을 하시는데 틀니는 제일 불편한 점이 이제 안에서 이제 자꾸 떨어지고 네. 움직이니까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고 또 잇몸에 자꾸 눌리는 상처가 있을 경우에 틀니를 거기에 고리를 만들어서 딱 붙이게 되면 고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도 치아가 신기하다.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상처도 덜 나고 여러 가지로 좋고 또 이물감도 비용도 적고. 예 고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했었는데 좀 불행하게도 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이제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의 70%를 이제 보조를 해주세요. 네. 지원을 네. 해주시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치아가 없는 네, 상황에서는 그때는 틀니를 사용하라고 이제 권장이 아,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방법이 자꾸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치아가 없으신 분들도 임플란트를 개 이제 정도 2개 해서 정도 지원을 그거를 하시게 고정. 됩니다. 그래서 장치를 거기에 해서.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틀니를 만드시면 훨씬 더 편한 틀니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전혜진 선생님, 홍지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씹기가 중요한 이유부터 나이 들어서도 잘 씹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아까 뭐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맞아. 얘기하셨으니까 이 저작 운동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운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운동 꼭 꾸준히 하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신경 쓰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좀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즐기고. 네, 그 행복 오래 누리셔야죠. 그렇죠? 네. 네, 저희 오늘 건강 충전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 때 진짜 그 하나로 탁, 아, 이게 이렇게 변하네 하는 게 양념이거든요. 그렇지. 표고버섯과 된장과의 관계는 박찬민과 이지연 관계다. 아, 좋을 수밖에 없네요. 음.